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김상현 작가님의 에세이,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제목만 들어도 왠지 든든한 긍정의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저도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읽게 됐는데요. 김상현 작가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여러 권의 책을 쓰셨고요. 강연가로 활동 중이시고 필름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연남동 카페 공명을 운영하고 계세요. 이 책의 앞부분에 작가의 말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작가님은 중심을 잡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해 왔다고 해요.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길로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은 중심이 잡혀있지 않다는 거죠. 삶의 중심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정적인 길로 많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흔들리더라도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은 쉽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들려드리는 책 내용이 여러분 삶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라는 부분의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내온 대부분의 시간들은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 해야만 하는 일을 더욱 능숙하고 쉽게 처리하게끔 교육받아 왔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한 장소에 머무르며 흥미가 없는 과목일지라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풀어내야 하고 배우고 익힌 것들을 평가받고 잘하지 못하면 못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건 보물찾기보다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당연하다는 생각보다 신기해하거나 부러워하곤 합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또는 자신이 추구하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무언가를 해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봤던 일 중 내가 유독 어떤 것에 끌렸는지 생각해보고 끌렸던 일들 중 어떤 걸 할 때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으며 어떤 부분이 계속 생각나고 집중할 수 있고 꾸준히 반복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 더 나아가 그 일을 반복하고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내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과 더불어 오히려 즐겁고 신이 나는 것. 그 일이 바로 스스로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일일 것입니다. 삶을 살아오며 느꼈던 것 중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러 봐왔지만 부정하는 그들 역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운 좋게 그러한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찾아내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지만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알고 싶다면 보다 많은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이든 좋으니 생각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실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겠다는 부담감은 내려놓고 천천히 음미하고 탐구해 보는 거지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이 찾고 싶어 했던 그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어떤 것이든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뱉는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더해져 모두 다 나의 미래와 이어집니다.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한 우물을 파서 성공을 이룬 사람보다 이것저것 다양한 일을 시작하다가 좋은 기회를 만나 성공을 거둔 사례가 훨씬 많은 이유가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하는 일의 가치를 쓸모없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의 오늘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놓았다면 미래의 오늘 역시 똑같은 하루를 보내게 될 테지만 오늘 무언가를 열심히 해냈다면 그 무언가는 미래의 오늘의 어떤 모습으로든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오늘을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언제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린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훗날 나에게 더욱 도움이 될 선택은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허나 정말로 현명한 선택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한 후 그 선택을 어떻게 내 의도에 맞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내면에 집중을 한 뒤 내린 선택은 올곧기 마련입니다. 그간 살아온 자신의 신념과 기준은 지금의 선택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이후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의견과 비난에 흔들릴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다 완벽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달려온 결정들 덕분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과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소비해왔던 모든 것들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완벽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절대적인 적이 존재할 테지요. 이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미워하고 시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다면 어떠한 부정적인 시선에도 그래서 뭐? 라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결국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단되고 휘둘리고 상처받을지라도 언제나 나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기준과 잣대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맞추며 살아갈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들의 기준과 잣대는 내 앞에선 전혀 의미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며
관계에 얽매이거나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 보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나라는 고유 명사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나를 꾸며줄 수많은 수식어가 있겠지만 저는 부디 당신이 당신만의 고유한 방식대로 인생을 꾸며가길 바랍니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이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번의 카페 창업을 했다가 실패를 하시고 3번째 카페를 창업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이분 역시도 2년 가까이 한 달에 몇천만 원씩 적자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은 정말 잘 나가는 카페로 성공하신 그러한 경험을 담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정말 힘들고 불행한 순간이 찾아오면 불행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결국 불행에 먹이를 주고 힘을 준 건 나였을 테니 불행이라는 녀석을 더 키우지 않으려면 불안이나 걱정과 같이 불행이 좋아하는 먹이를 더 주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인상 깊게 본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 단어는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얼마만큼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무너지게 되더라도 고난과 역경을 발판 삼아 딛고 일어나는 힘을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긍정적인 것이 좋다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는 것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역시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부단한 인식과 내뱉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역경을 딛고 일어날 힘을 기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불행을 비롯해 부정적인 감정과 순간들은 갑작스레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했듯 그런 것들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만이 우릴 부정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무한한 긍정 속으로 빠뜨리는 것, 어쩌면 다가온 불행과 힘듦을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정신과 건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뇌에서는 신체적인 고통을 처리하는 곳과 정신적인 고통을 처리하는 곳이 같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타이레놀을 몇 주간 복용하게끔 했더니 심리적 불안과 상실감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완화됐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부분을 다스리고 안정된 상태로 끌어올리려면 신체적인 활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또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찼을 때 삶의 루틴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평소엔 눈을 뜨자마자 씻고 출근을 해 정신없이 일을 했지만 삶의 루틴을 바꾼 후 아침에 무작정 나가 10km를 달리고 기력이 남으면 웨이트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쯤이 되면 눈꺼풀이 너무나도 무거웠고 취침 시간은 자연스럽게 빨라졌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엔 밤만 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서 말똥말똥한 눈으로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잠을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늦게 자다 보니 당연히 다음 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첫 번째 악순환을 끊어내는 가장 좋은 처방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건 규칙적인 삶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슨 운동 하나로 극적인 변화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한 저는 이미 가장 큰 일을 해냈네. 다음 목표들은 더 쉬우니까 다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건 모두 불행이 불러온 불안 때문입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니 마음이 움직였고, 차오르는 마음이 불안을 위축시켰고, 위축된 불안은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불안하거나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우울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해주는 처방 중 하나는 햇빛을 많이 쬐고 물을 많이 마시고 산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행동들이 우리의 우울한 감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셈이지요. 달리기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도 있는데, 달리기를 하며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 러너스 하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러너스 하이는 일정 시간 달리는 중 머리가 매우 맑아지고 경쾌한 느낌이 드는 순간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의 의식 상태가 헤로인이나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을 투약한 느낌과 비슷할 정도로 중독적이라고 합니다. 힘든 순간과 불행은 예측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찾아옵니다. 우리는 감정에 지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땐 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사소한 것에 예민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불행이 찾아온 힘든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삶의 안정적인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간에 잠을 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햇볕을 많이 쬐고 땀을 흘리고 집중할 대상을 찾는 것. 이것만으로도 힘든 순간을 이겨낼 큰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면 움직임을 포함한 삶의 안정적인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벗어나고 싶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들어서 들이켜는 술 한 잔, 나태한 삶의 패턴, 모든 걸 놓아버리는 태도, 이러한 것들은 힘듦을 가중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힘든 순간 나를 지키고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건 결국 내 마음가짐과 나뿐입니다. 기록엔 큰 힘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기록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생각은 빠른 속도로 흐르며 금세 다른 생각으로 연결되곤 합니다. 가만히 10분간 앉아 있더라도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금세 가득해지는 걸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생각만으로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놓치기 십상이니까요. 기록을 한다는 건 이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생각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의 지점으로 생각이 모아지고 연결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고민거리가 생기거나 불안한 상황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쭉 적곤 합니다. 키워드 형태로 적기도 하고 문장 형태로 적기도 합니다. 그렇게 적다 보면 몇 가지 연결 지점들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고 써내려가며 이미 마음을 토해낸 것과 같은 효과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빠졌을 때엔 그런 생각과 고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테고 생각 속에선 거대했던 것들이 막상 기록을 통해 꺼내놓고 보니 불안이라는 녀석이 고민과 상황을 부풀려 놓았다는 걸 명확히 알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벌어진 일들, 지나간 일들은 후회해도 돌이키거나 물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다잡는 방법은 무엇인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당신을 불행에서 극복해 줄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부분은 엔딩 크레딧에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에게도 힘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누군가는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는 나를 응원해주는 것처럼 인생 역시 때때로 안 되고 때때로 잘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놓인 것들에 일일이 마음 써봤자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받아들인 뒤 나에게 집중하고 다음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마냥 좋아 보이던 것들도 막상 겪어보면 내가 왜 좋아했을까 싶을 때도 있고 정답인 줄만 알았던 것들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뀔 때도 있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러니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된 일들이 더 많을 테니까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안 되면 누군가는 그럴 줄 알았다며 달려들고 누군가는 괜찮다고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 줍니다. 잘 돼도 누군가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 치부하고 누군가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며 박수를 건네곤 합니다. 뭐든 처음이라는 것에는 손가락질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질은 안 되면 그것 보라며 거세질 것이고 잘 되면 하나 둘 퍼져 박수를 건네기도 할 테지요. 내가 걸어갈 모든 길은 나에게 있어서 처음 가는 길입니다. 누군가 해봤다면 조언을 건네와도 그건 그 사람이 걸어갔던 길일 뿐이고 누군가 안 될 거라 비웃어도 그건 그 사람이 겪어왔던 것일 뿐입니다. 확신은 타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으로부터 나오는 건 불안뿐입니다. 내가 걷는 길은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알 수 있습니다.
되고 싶다면 하면 되고, 하기 싫다면 바라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되어도, 잘 안 되어도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개의치 말고 나만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결국 내가 겪어내고 벼텨왔던 지난한 시간들이 나를 지탱해줄 힘이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